트럼프가 요즘 하는 정책들 봤을 때 금과 은 시장을 엄청나게 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은 선물 가격이 이 80달러를 돌파를 해서 82달러까지 찍고 또 이렇게 눌려서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80달러의 마의 벽을 뚫었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으로 어떻게든 이 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꾸역꾸역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지금 변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이제 은이 정말 이제 실물 소유가 더 중요해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이 80달러를 돌파했다는 게 이게 진짜 상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이 이제 4,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5,000달러, 그다음에 10,000달러로 이제 금이 달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도 마찬가지로 80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뭐 은 분석해주는 이런 거 차트나 이런 거 봤을 때도 100달러까지도 또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와, 진짜 이 상승은 진짜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올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의 시대가 아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덕분에 이 금은 시장이 진짜 흥미진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은을 둘러싼 패권 전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요즘 하는 정책들 봤을 때 금과 은 시장을 엄청나게 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번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왜냐, 금과 은 가격을 자기 임기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올려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뭐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베네수엘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린란드도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불안, 그다음에 달러 가치에 대한 이 변동성, 이 신뢰를 아마도 무너뜨려서 더 많은 이런 안전자산 수요가 금으로 몰려들게, 이 채권이 아니라 금으로 더 많이 몰려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대가 된다. 이 트럼프 행보가 점점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지난주랑 이렇게 변동성을 보면요, 이 은 가격이 지금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80달러를 돌파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제는 100달러까지도 이제 빠르게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와, 진짜 무섭다. 은 상승이 진짜 무섭죠. 제가 예전부터 40달러, 30달러 이때부터도 은의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80달러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까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도 은이 제 목표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이 2026년 중요 해지 수단이 될 것이고 수익률도 아마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은 가격도 135달러에서 309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키트코에서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수요 플러스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 리콜, 금에 대한 관심 집중. 그래서 금속 강세장, 그러니까 귀금속 강세장이 계속된다면 은 가격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키트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6년은 어떻게 이제 은이나 금을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은 가격과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80달러를 은이 돌파했다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대규모의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쇼스퀴지,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매도를 철회하고 실물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매수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쇼스퀴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가격 저항선이 없어요. 은에 대한 이 가격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단이 이제 예측을 못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숏에 베팅하는 것도 이제 좀 무리가 되는 게 뭐냐,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공매도나 아니면 숏에 베팅을 했다가 더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리온스타에서 기록적인 또 수요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물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이나 금은 여러분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코맥스나 LVMH에서 장난을 쳐도, 종이 장난을 쳐도 이 실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가격이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례 없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매출액과 총 주문량
모두 매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실을 보자면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 건물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진은 매일 매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현금을 금속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의향이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실히 보여줘요. 첫째, 이 지금 우리의 이 화폐 연준 통화 정책이 지금 실패를 하면서 국채 시장이 지금 붕괴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국채 금리가 선진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연준에 대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과 은이 오르는 거는 이 실물 수요도 있겠지만 그냥 원자재로만 보면 안 돼요. 이 금은 화폐 시장의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점점 줄어들면서 변치 않는 이런 자산으로 가야겠다. 달러를 아무리 발행하더라도 이 지금 실물이 있는 금과 은으로 가면은 금과 은은 아무리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고 해봤자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유지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해지의 수요가 여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금, 은 가격이 뭐 80달러, 4,500달러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가 있잖아요. 브릭스는 이제는 실물 자산을 모으면서 실물 자산 결제 질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브릭스 지금 금을 40%로 기반을 한 유닛이라는 통화 결제 시스템을 출범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이렇게 확산시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원자재 뭐 이런 결제 달러 뭐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달러를 이렇게 결제했던 시스템에서 금이나 아니면 실물 기반 이런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은이나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있잖아요. 은에 대한 이런 산업 수요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태양광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 나왔죠. 태양광 1등 회사 롱기 중국의 롱기가 태양전지에 은 대신 비철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은 가격이 너무 수요가 판치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은을 너무 비싸서 태양광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태양광 업체들도 은을 써야겠지만 은을 다 쓰지 못하고 은을 어느 정도 줄여서 쓰려고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 이런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은이 이제 가격을 아무리 뭐 코맥스나 이런 데서 낮추려고 해도 이 실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금과 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베네수엘라와 그러니까 은 80달러가 보여주는 구세계 질서 종말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에릭 영과 지금 세스 홀 하우스가 이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 올라오면 제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대담에서 세스 홀 하우스는 에릭 영과 함께 은 가격 급등이 현재 세계 정세에서 이 세계 정세에 대한 시사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 붕괴, 달러화의 무기화, 브릭스의 부상, 그리고 찍어낼 수 없는 실물 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제재로부터 중국의 은 수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군사 수요,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조용히 붕괴하는 금속 시장까지 이번 에피소드는 은이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는 전략 자산인 이유를 밝힌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오면 요약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베네수엘라 얘기나 아니면 은을 둘러싼 금과 은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트럼프 얘기 이런 거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말씀드리는데요. 정치병 걸리신 분들이 와서 이상한 댓글 계속 다세요. 근데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 국제 정세나 경제 변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금과 은 아니면은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다음에 ETF, 한국 주식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유튜브지. 뭐 이 정치가 좌파가 우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뭐 공산당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과 그다음에 국제 질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중국이 앞서고 있으면 중국이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 미국이 앞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뭐 친중이니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댓글 다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좀 민감한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속보에 대해서 전달하는 이런 영상은 제 멤버십 영상에 올리려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 그래도 저를 믿고 저를 좋아해서 가입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영상 그쪽에 한 번씩 빠르게, 그리고 막 이런 거 그린란드를 왜 이렇게 미국이 또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 있잖아요. 그런 이유 같은 거는 빠르게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냥 조금 그런 거 대중적으로 올리기 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그런 영상들은 그냥 제 내용만 핵심만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게요. 완성도 높게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보다 빨리 올리는 게 또 그런 데는 좋은 것 같으니까 멤버십에 그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금 127톤을 스위스로 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금 127톤을 항공편으로 스위스로 반출해서 녹인 후 약 47억 프랑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밀히 조사를 받고 있는 대규모 작전은 마두로 정권의 금융거래, 국가 외환보유고 사용, 그리고 카라카스와 유럽 금융 중심지 간에 연계해서 이 심각한 문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이런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은에 관한 얘기나 금에 관한 얘기를 이분이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앨런 히바드가 여기 골든 실버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그러니까 금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는 언론 보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 집행력,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 주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앨런 히바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금은 투자 이 핵심을 요약해 드리자면, 은 확보를 위한 침공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은 확보 목적의 침공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과장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에 가깝고 정책, 제재의 실제 흐름과 맞지 않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광물 구조에서 은은 부차적 부산물에 불과하며 전략 자산의 중심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 핵심은 석유 플러스 금을 통한 정권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동 논리는 자원 약탈이 아니라 이 정권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의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첫 번째는 에너지, 석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재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유는 표면적 명분이자 전략적 기반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석유 인프라 재건, 그다음에 자산 환수, 미국 석유 기업의 재진입을 명확히 언급을 했고, 주류 언론이 이 석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틀린 해석이 아니다. 그리고 금, 제재의 진짜 표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제재 역사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금입니다. 금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행정명령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금 부분의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영 석유회사, 그다음에 중앙은행, 국영 금회사까지 제재를 확대했고요. 이는 금이 불법 자금 이동, 그다음에 제재 회피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왜 금이 문제인가? OECD 분석에 따르면 금은 이 고가, 고밀도, 이동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추적이 극히 어렵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불법 자산이 아니어서 합법 공급망으로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금은 제재 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불법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지정학적 동맹 자금 흐름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 흐름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결제, 자금 네트워크 통제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금의 규모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연간 추정 생산량만 약 25톤에서 75톤이고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게 연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상위 15에서 20위권 잠재 생산국이고요. 작지 않지만 통제 불가능하면 위험한 규모,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은은 이번 사태의 중심은 아니다. 그래서 아르크모네로 지역 광물 지도에서 금이 압도적이고요. 은은 부수적 부산물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번 사태를 은 가격에 직접 트리거로 보는 해석은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해보자면 은 확보가 아니라 이 베네수엘라 침공은 석유와 금을 통한 정권의 확실성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보면 제재 집행력 상징, 그다음에 금은이 지금 제재 집행력의 상징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금융 차단의 핵심이고, 통화 에너지 질서를 뒷받침하는 최종 금융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자에게 이 사태는 은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은행과 국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일관돼 있다. 그래서 금 확보 플러스 자원 통제 플러스 규칙 집행력 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이 지금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밈이나 급등락 혹은 우연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가격 재조정이 마침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은은 화폐로서 가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폐 발행량은 늘어나고 실물 재고는 조용히 줄어들었으며 산업 수요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환상은 깨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세 가지의 현실을 동시에 조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정제 병목 현상이 집중되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산업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며 투자 가능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나 309달러와 같은 화려한 목표 가격에 집착하는 언론은 실제 상황을 놓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납품 차질, 그다음에 개선 지연,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은 상승이 단순히 이런 가격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밈 주식이나 아니면 투기 수요가 몰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물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화에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좀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골드바랑 실버바 있잖아요. 이것도 실물 투자하는 게 아마도 이제 나중에 위험성이 있을 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금 ETF에 투자하는 건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그래도 금과 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상품보다 금과 은에 안전하게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종이 시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실물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이긴 하지만, 실물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잖아요. 이 부가세 내기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히나 금은요 실물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실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물이나 실버바도 제가 실물로 이때 6월 달에 샀는데, 작년에요. 근데 지금 500만 원까지 올랐다는 말이 있죠. 1kg짜리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실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링크 있거든요. 왼쪽 여기 링크 제품 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제품이 떠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른 이런 생필품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 가격은 여러분들 이제 시작됐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금은의 시대는 26년에도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더 흥미진진해지니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습니다. 트럼프 화이팅, 금 화이팅, 은 화이팅. 감사합니다.